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2일이 되겠네요. 7월 2일은 오늘의 소사를 살펴보니까 1896년에 바로 7월 2일 오늘 독립협회를 이제 결성한 날이 되겠습니다. 어, 글쎄 을사오적으로 알려진 그 이완용, 그다음에 그다음 분들은 아니죠. 그 서재필, 윤치호는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이제 어, 변절이 되긴 했었지만 하여튼 그 이상제, 그다음에 이승만, 우리 그 이제 건국 대통령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1896년 7월 2일 날 독립협회를 이제 그 결성을 이제 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서대문에 가면은 이제 독립문이 있는데 그 독립문이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영원문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세운 문이 바로 이제 독립문이죠. 뭐 마치 독립문이 그 일제 항거해서 그 세운 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중국의 사대한 것을 이제 탈피하자. 아, 그런 그 어떤 사대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그 이제 부정하면서 그야말로 조선이 번듯한 그 하나의 국가로 독립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립문을 세웠고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뭐 1899년 뭐 한 3년 정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독립협회는 이제 해산이 이제 됐습니다. 뭐 일종의 그 가부경장 바로 이제 직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 가부경장을 통해서 이제 고종의 왕권을 제한하려고 그랬었죠. 그 뭔가 그 공화정과 비슷한 그러한 미국을 그래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나라로 이제 조선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 결국은 고종이 이제 그들을 용납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가보경장도 실패로 끝났고 결국은 독립협회도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그렇게 오래 활동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한글 신문을 이제 발간을 하고 뭔가 그 조선 그 민중들의 그 움직임의 일종의 그 지표가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백성들의 어떤 자각이라고 할까, 뭔가 그야말로 그 노비와 같은 그런 생활이 그냥 어, 그 일상화돼 있던 그런 시대에서 정말 그 개인의 자유,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을 찾자고 이제 만들어졌던 그러한 하나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와 맞지 않아 갖고 그렇게 성공을 하질 못하고 한 3년 반 만에 다시 그 이제 해산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7월 2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독립협회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이제 언제 그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뭐 개요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1896년 7월 2일 날 그 설립이 된 거죠. 예. 조선과 대한제국의 그 협회. 글쎄요, 참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게 사실 뭐 몇 년 가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음, 글쎄요, 그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국으로서의 어떤 그 면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음, 뭐 어찌됐든 그 시대에 있었던 그때 이제 설립된 협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참뭐 할 얘기는 많지만은 예, 뭐 지금 독립협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이완용, 서재필, 안경수, 윤치호, 이상제, 이승만, 박정양 등이 이제 주도를 했네요. 참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뭔가 어 소위 그 이제 친일 세력과 친일파까지는 지금 뭐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독립협회도 만들고 그랬겠죠. 이완용 하면 을사오적으로 마치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같이 지금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나라 팔아먹은 거는 그 나라의 군주가 팔아먹은 거예요. 뭐 어찌됐든 뭐더 이완용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필 박사가 있죠. 안경수, 윤치호. 윤치호도 당대 상당히 그 이제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지식인이었죠. 결국은 저 윤치호도 이제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계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을 주도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이제 그때 당시에 독립협회를 주도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자, 초기에는 사교클럽 형식으로 출발해서 민중
계몽단체, 근대적인 정치단체 및 근대적인 정당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해 나가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6년부터 97년까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기념해 영은문을 걸고 독립문을 걸고, 지금도 서대문에 가면은 그 독립문이 거기 있죠, 지금. 예. 그 독립문이 그 위에 그 고가도로를 놓으면서 약간 그 위치를 변경을 한 겁니다. 뭐 그 근처에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이제 영은문이었다 이거죠. 영은이라는 게 이제 환영한다, 은은 은혜로운 사람들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바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 거기까지 이제 나가서 맞이했던 그 문이 되겠어요. 아주 그 4대 4대 표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가 그 문을 허물어내고 독립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독립문을 거기다 건립을 한 거예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독립문 하면 맨 처음에 그 일본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일본을 겨눠 갖고서 독립문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일본이 아니라 바로 중국 청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4대 주의를 표방하던 그런 정신 세계를 허물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해갖고 세운 문이 바로 저 독립문이에요. 그런데 1899년 약 3년 정도 지난 다음 12월에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를 했죠. 갑신정변이 언제는 1884년이죠.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 주도 세력들이. 뭐 소자필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11년이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사면령이 내려지니까 다시 이제 귀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이제 한 서재필이 그해 7월 2일 날 바로 오늘이 되겠네요. 내부적으로는 민중 스스로 인권과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이제 보고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느꼈겠죠.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자주국을 표방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 독립협회를 갖다 창설한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1897년 2월 20일 고종의 환궁을 성사시켰다. 아관 파천을 이제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때죠, 저때가. 음, 착착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897년부터 독립협회의 참여자 수가 늘면서 각 지위 백성들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토론과 타협을 가르치며 협성회를 산하기관으로 조직을 해서 두고 그걸 또 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니까 정부의 조정이죠. 보관 대작들이 이제 황제의 절대 군주권을 주장하는 한국협회를 갖다 또 결성을 해서 독립협회하고 이제 대립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사실 1895년이 94년이죠. 갑오 경장이 이제 일어나죠. 예. 그때 이제 사실은 고종의 황권,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했으니까 황권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견제하고 이제 왕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개혁 그 정책을 이제 실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종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버장머리가 없거든요. 감히 내 권력을 이게 도전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한국협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결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단체로 민권과 참정권을 주장하던 서재필 등의 개혁과 조정의 외세 의존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층 등이 참여하여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권, 민중의 정치 참여, 내정개혁 등을 주장하고 활동을 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협회의 결성을 주도하던 개화파는 반청 입장에 섰으며, 그러니까 영원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거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우호적이며 서구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다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그 진보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제 보죠. 개화파죠, 말하자면. 자, 그다음 세 번째, 서재필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며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선하고,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우선 말과 글, 국내의 사정을 알아야 되므로 신문을 발간할 것을 주장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백성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다. 자유와 권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조정과 관청을 향해 민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것을 역설을 했다.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윤치호, 이상재, 육일준 등이 이제 적극 동조를 했고, 본래 개화파에 속하는 서재필 중심으로 해서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가 주도를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완용, 안경수, 박정양 등 정부 고위 관료였죠. 이 사람들도 참가를 한 거예요, 여기에. 그다음에 남궁옥, 그다음에 안창호 등 지식인들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1896년 2월 달에 결성을 했으나 지지부진했던 김윤식의 건양협회를 흡수, 확장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또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1896년 7월 2일 한성부에서 독립협회를 결성을 했다. 즉 오늘 7월 2일이 바로 독립협회가 태어난 날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축기는 지식인들과 사대부, 관료들의 사교 클럽과 시사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 요즘 뭐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그 대세인데 뭐 그런 형식이었겠죠. 모여서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고 또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이었겠죠. 여섯 번째 볼까요? 이후 중인층, 지식인층, 일반 백성들도 집회에 참여를 했다. 네, 굉장히 저변이 이제 넓어진 겁니다. 논란이 있었으나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의 적극 지지로 백정과 노비도 참여를 했다. 예, 이 정말 조선 백성의 반 정도가 노비였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백정하면은 이제 짐승을 잡는 그런 그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그 부류의 계급이었죠. 예.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독립협회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의 어떤 그 씨앗을 뿌리려고 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다음에 협회는 서구문물 수용과 내정개혁, 민중의 정치 참여를 요구했고 열강의 주권 침탈에 저항하였으며 지배층이 중세적 인권유린 상황 속에서 주권 독립운동, 민권운동, 자강운동, 내정개혁 등을 주장하고 활동을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월이 뭐 여러 세대가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당연한 얘기고 그때 저게 성공을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때 당시의 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고종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야, 얘네들 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재필의 그 이제 그 사진이네요. 뭐 미국서 망명을 한 다음에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어, 그 서양 사람과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용모와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은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을 하게 된다. 첫 번째 해볼까요? 독립신문과 협회의 활동을 위험 요소로 여긴 척신과 황제파 대신들이 이게 고종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그 이제 모사와 얘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그 연산의 어떤 그 측근들이 이제 살인파를 내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가 반복된다란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척신과 황제파들이 서재필을 공격하게 되면서 서재필은 궁지에 몰렸고 자계까지 침투하게 되자 서재필은 1898년 5월 협회를 윤치호, 육일준, 이상재 등에게 인계하고 조선에서 미국으로 또 다시 쫓겨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두 번째 보면은 1897년 11월 1일 노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시켰다라는 거. 이 굉장히 큰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여론의 주제는 동포 간의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의리상에 대단히 불가하다. 사람을 팔고 막 배를 물리고 무슨 뭐 마치 유산 물려주듯이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시켜주고 그랬던 게 바로 저 노예제도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런 노예제도가 없어진 게 바로 일제시대 때 없어진 거예요. 물론 그 잔재는 계속 이제 남아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고등고시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개천에서 용인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일제시대 때라고 이제 보면 딱 맞을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해서 또 척척백으로 하는 얘기 들을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의 결의에 따라 한성부의 양반가에서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을 석방시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치와 서재필은 각각 인간은 물건이 아니며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음, 그렇게 이제 역설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나라가 아니, 하늘이 부여한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민족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너도 사고 팔고 또 어, 후손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신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죠?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898년 11월 2일 새로운 중추원 관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최초의 의회 설립안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중추원 의관 50명 중 반수 25명은 정부가 국가에 공로 있는 자를 천거하고
안수는 독립협회에서 27세 이상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선고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제 일을 저때 당시에 이제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고종의 어떤 흥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거품이 됐다라는 게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11월 5일 선거를 하기로 했으나 11월 5일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순검들에 의해서 부회장 이상재를 비롯해서 독립협회 간부 18명, 17명이 체포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 저런 의회 설립안을 보고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저걸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내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이제 순검, 즉 군사를 풀어갖고 잡아들인 거예요. 한국협회의 사주를 받은 천여 명의 보부상들이 독립협회를 습격을 했고 고종은 칙령으로 해산을 명령을 했고 가보경장이 이제 실패를 하고서 저 보부상들이 그때 고종의 명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세력들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화파들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연방으로 이제 쫓겨나고 수구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죠. 수구파라는 게 그때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세도가들이죠. 네. 수구파는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를 하려 한다며 형제를 몰아내고 대통령의 박정현, 부통령의 윤치호, 내부 대신 이상재, 외무 대신 정교 등으로 정권을 쥐려 한다는 익명서를 거리에 내다붙였다. 익명서에 논란 황제, 즉 고종이 독립협회 간부 체포령과 함께 협회 해산령을 이제 내렸다라는 거죠. 황제가 놀랐을까요? 황제가 불쾌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부와의 갈등으로 1898년 12월 25일 고종은 독립협회를 영구히 불법화하게 되어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그 후 협회는 1년간 더 존속하다가 명맥만 있었겠죠. 1899년 12월에 이제 결국은 해산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개설한 만민공동회는 1900년까지 이제 존속을 이제 했었네요. 그 후에 독립협회에서 추진하려던 민권운동과 민중의 참정권 요구 주장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로 이제 계승이 이제 됐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게 되었죠. 사실 이때 이제 이승만 그 당시는 그냥 이승만이죠. 뭔가 영모를 꾀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성 감옥에 가서 이제 옥고를 치르고 그런 일들이 이때 이제 쭉 이제 벌어지다가 결국은 소재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승만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뺏기는데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머물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일제가 일본이 망하고 미군정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지금 곰돌이가 볼돌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이 이제 UFO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UFO의 날은 이제 작년 7월 2일 날 제가 방송번호 230번으로 이제 방송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더보기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독립협회와 UFO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